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민통선 일대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 풍선에 북한이 고사포 총탄을 발사했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YTN 뉴스 속보를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제는 규제해야 한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총탄에 맞은 대북 전단 풍선을 직접 날려보냈던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을 잠시 전화 연결해서 그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김경진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무진 교수님, 10일 날 북한이 그동안은 계속 위협을 했어요. 전단 계속 날리면 무력 대응하겠다. 근데 실제로 고사총을 쐈거든요. 기관총이에요. 자, 저희는 상당히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초유의 일이죠. 예. 북한이 지금 이제 우리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준 사격하겠다. 심지어는 원점, 지원 세력, G 세력까지도 타격하겠다. 그렇게 물론 엄포선을 놨지만, 그럼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북한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온 이유, 그렇죠.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체제 존엄 문제, 이스를 건드린 자는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 현재 상황이겠죠. 지금 이제 상당히 서방 언론에서 약 한 39일, 40일 동안 지금 이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온갖 억측이 있죠. 그 억측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10월 4일 날 아시안 게임 폐회식 때 3인방이 왔었잖아요. 권력 3인방, 실세 3인방이 와서 남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튼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10월 7일 날 북한 경비정이 NLL을 잠깐 침범을 했었고, 또 10일 날 이렇게 우리 측에 물론 뭐 전단을 쐈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화를 원하지만 이 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이렇게 공격을 좀 하겠다, 이런 뜻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0월 4일 날 북한의 실세 3인방이 우리 와가지고 우리 고위급 만남이 있어가지고 10월 말 또는 11일 초에 제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했죠. 그러나 그 이후 3일 있다가 서해 NLL에서 북한이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 또 총격전 했고, 또 3일 후인 10일 날 또 북한의 일종의 당 창건 기념일이죠. 이때 이제 우리의 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총격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와 이 지금 이제 육지에서의 총격전은 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비정이 이제 침범했는데, 이것이 이제 단순 침범인지 좀 이제 심리적인 차원인지 아니면 고도의 의도성을 가진지 저걸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이 경비정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신구 교대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교대 가는 이 경비정이 우리가 보통 서해 5도 같으면 제일 위에 백령도고 제일 밑에 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섬에서 이 NLL이랑은 쫙 고등선이 아니고 좀 약간 굵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대하는 섬, 이 경비정이 때론 우리 쪽에 들어왔다가 때론 북쪽에 더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일종의 선의 NLL에서 우리의 대응을, 반응을 하나의 심리 차원에서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뭡니까? 또 지금은 이제 엄중한 상황 인상에서 우리는 뭡니까? 교전 수치, 대응 수치 얘기한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삐락, 대북 전단에 대한 총격, 이것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차원.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억수소에서도 이 안보 문제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거 보고, 두 번째는 뭐니까 빈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 서해에서의 총격전, 육지의 총격전, 그 전후 상황, 서로 남북 간의 대응을 보면은 아직까지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 하면은 대화의 열릴기까지 적어도 우리가 10월
하순이라 생각한다면은 하순까지 남북 당국 간에 조금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북한은 우리에 대한 비난을 좀 자제하고 우리 또한 이런 전단살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제를 한다면은 제2차 고위급 접촉 정도는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고위급 접촉은 할 것이다. 대화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오늘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살포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있다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어떤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설득하는 것 말고는 우리 정부가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 특히 이제 경찰이 해당 지역에 대한 네. 지금 들어보면은 이 입장이 뭐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뭐 민간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를 먼저 모셨습니다. 자, 이 법적으로 실제로 막을 수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우선 헌법에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근거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헌법 37조 2항을 보면 예.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 국가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국가 안전 보장에 문제가 생긴다. 예. 그다음에 사회의 질서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경우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그런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로 성문법화 되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인데 예. 통일부 입장은 아니 거기에 관한 어떤 삐라 뿌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 점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성문 표현법은 없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이 아까 이제 통일부 대변인의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가령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삐라를 뿌리겠다고 하고 북한이 이 고사포 호신을 개방하니까 그때는 군인들, 경찰들 동원해서 삐라 못 뿌리게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 저 때하고 이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냐 도대체 어떤 때는 단속을 하고 어떤 때는 뿌리도록 허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얘기는 그거거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가령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가스가 폭발한다든지 어떤 잘잘못하고 상관없이 안전이나 위해의 우려가 생길 만한 상황이 되면 예.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 원인이 될 만한 데에 대해서 경찰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그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북이 포신을 개방했고 포탄이 우리 지역으로 떨어져서 우리 주민이 다칠 우려가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경찰권을 행사를 했다. 예. 지금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역설인 게 그러면 북한이 포신을 항상 개방하고 이 어떻게 보면 삐라를 날리는 원점을 타격할 준비만 갖추고 있으면 우리 국가는 항상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이걸 제한할 수 있는 하지 말아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네. 오히려 북한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으면 근거가 없다. 사실은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지금 모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서도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삐라 날리는 것을 법 자체로 아예 승인을 받고 하도록 하자라고 예. 국회에서 논의가 한번 됐었는데 이제 조금 보수 쪽 정당에서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 자체에 그런 내용을 넣는 것이 예.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만 되다가 그냥 법안이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저게 삐라가 단순히 이제 삐라만 날아가는 상황 말고 삐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1달러 지폐를 넣는다든지 예. 아니면 DVD나 USB를 넣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된 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DVD라고 하는 물품 또 1달러라고 하는 돈이 지금 북한 지역으로 날아가서 불특정 북한 다수의 주민들에게 증여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예. 이것은 그러면 통일부 장관의 사전 협력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대한민국 물자 반출이 아니냐라고
라는 의문을 지금 일부 대한민국 남쪽에서 이제 단체에서 제기를 하니까 통일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거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반출이라든지 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남북 주민이 직접 만나서 건네준 그 경우에 한정해서만 반출 승인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삐라 형태로 불특정 무작위로 날아가는 1달러라든지 DVD, USB는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일부의 입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법률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법제처에서 공식적인 어떤 행정부 내부에서는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부의 법령 해석이 너무 자의적인 것이 아닌가. 사실은 보면 그 법 조항 자체를 보면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불특정인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장관에. 가령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한 내에서 누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금괴를 하나 풍선에 매달려서 북한 땅으로 보냈다. 일종의 공작 자금으로. 그러면 이 지금 오늘 발표한 통일부 논리대로 한다면 그건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무슨 직접 대면 어떤 접촉 이 교부 반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통일부 장관 승인이 없다는 그 논리에까지 극단적으로 이룰 수 있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금 삐라 뿌리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적인 법 해석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대북 전단지는 계속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북한 측이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천적 주민들도 지금처럼은 불안해하지 않았거든요. 연천적 주민들은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맞겠다는 지금 계획도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풍선단 단장 이민복 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단장께서 언제 보내셨죠? 10일 오후에 보내신 거죠? 예, 연천 일대에서 날린 것으로 하는데 얼마나 또 어떤 규모로 무엇을 날려 보낸 거죠? 이제 다 얘기한 것처럼 그 전단과 그 DVD, 그다음에 라디오도 몇 개 준비됐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날려 보내셨고 그리고 그동안 몇 차례 지금 풍선을 날려 보낸 겁니까? 제가 우리 정부가 풍선을 안 보내기 때문에 처음으로 민간인으로서 제가 또 탈북자로서 삐라보고 넘어온 사람으로서 또 과학자로서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날리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실제로 그 전단을 북한에 계실 때 받아보셨군요. 전 삐라보고서 그렇게 충성했던 분자가 한순간에 돌아졌습니다. 그 6.25 같은 것은 증오의 철학의 근간인데 혁명주의에 6.25가 뜻밖에도 철천지 월수 미국과 남조선이 아니라 김부자와 북한이라는 데서 제가 너무 엄청난 거짓말과 증오를 조장하는 데에서 반감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남한에 가서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때 받은 대북 전단과 지금 이민복 단장이 보낸 이 대북 전단의 내용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타도란 말이 없습니다. 누굴 뒤집어 팔아,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 동포들한테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면 안 된다. 오히려 여기는 피해자고 미국은 해방의 은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김부자 그 거짓말에 사기당해가지고 쌈을 붙이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정말 사랑에 담긴 정말 그 진리 소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대북 전단 있잖아요. 지금 연천적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미안하게 됐어요. 우리는 철저히 떠들지 않고 하는 단체거든요. 이건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북한이란 자극이 되고 또 엎어놓는다고 아주 깡패 같은 나라인데. 또 여기다 하면 여기 사람들은 또 멋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조용히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전단을 보내면 더 무자비한 공격을 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거 안 보냈을 때도 연청들 포격하고 천안을 폭침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참고 듣고요. 거기에 지나가는 총알에 좀 너무 이렇게 떨면은요. 오히려
양아치들은 그 약한데 더 달라붙잖아요. 예, 예. 예, 그 의연한 원칙을 가지고 그러되 절대로 자극되게 하지 않게 좀 더 조용히, 좀 더 조심하게 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양문인 교수님. 일단은 지금 이민복 단장도 앞으로 좀 조심을 해야겠다. 조용히 보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북 전단이 상당히 체제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뭐 근거 설명이 지금 좀 부족한데요. 예, 예. 아마 지금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각성시키고 예. 각성된 주민들이 북한 지도부에게 어떻게 정의 목소리 네. 또 이런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느냐 예.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직적인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뭐 몇몇 사람들이 그를 보고 탈북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오히려 북한의 119만의 군 예. 그리고 약 한 몇백만 명의 북한의 당 관료들 예. 이런 것들 오히려 대남 적개심만 더욱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남남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 각성시키기 위해서 뿌리는데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불안정 예. 이것은 상당히 모순적이거든요. 이것도 생각해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뭡니까? 한반도 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 평화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삐라를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좀 생각으로 뿌리는 것인지. 물론 북한에서 삐라 뿌리는 사람 두 단체가 예. 물론 이렇게 정도 됩니다만도 가장 대조되는 단체가 방금 인터뷰에 응했던 이민복이 예. 이 사람과 지금 박상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 박상희 이쪽의 사람들은 주로 공개적으로 굉장히 그 안에 내용도 보면 아주 험다. 뭐 이래가지고 북한 지도부의 여자 관계라든지 뭐 이런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러고 완전히 이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민복 씨는 상당히 좀 순화된, 그리고 좀 몰래 공개적인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 지금 이제 삐라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저는 상당 부분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왜 여기서 중시하냐면은 삐라가 뭐 주민들이 각성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그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북한은 이미 체제 존엄 문제를 중시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뭡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그리고 존엄, 무오류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올 초 보면은 미국의 더 인터뷰라는 영화도 있었죠. 예. 이 부분 뭡니까? 영화 이거 뭐 주민들한테 정부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뭡니까? 삐라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효성보다도 오히려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럼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접근하려면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서 좀 해답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하는 게 그래서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각성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예. 우리 중에 적개심보다도 동경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북한이 어려울 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이것을 나름대로 서로 교류를 해야만이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완화하고 우리의 동경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은 결국 뭡니까? 대화와 교류협력이겠지요. 이것을 하면은 대화 교류 협력한다면은 이런 박상학이 탈북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구성이 있잖아요. 예. 북한의 카드라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카드라 통신은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 당장 검증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교류 협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김경진 변호사께서는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또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또 막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네. 문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어떤 손실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가령 연천 주민 당장에 지금 몇 시간 동안 대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조그만 손해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사실은 이 백만대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휴전선 안에 지금 뭐 군인들이 이쪽 저쪽 합치면 그건 100만이 다 같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예.
전투라고 하는 것이 국지전쟁이 됐든 전면전이 됐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퀀스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발적으로 조금 이 에스컬레이터 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거꾸로 북한에서 삐라가 날라온다. 그러면 우리 남한 군인들이 그거 안 쏘겠습니까? 당연히 싸워야 이거 쏘아서 떨어뜨려야 이거 당일원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요. 거꾸로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날아가면 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공중을 향해서 GOP 총격전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당일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북한이 3대 세습을 하고 독재 국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칠서남북 공동성명 때부터 그런 당위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론을 채택해서 상호간의 체제 인정하자, 상호간의 내정 불간섭하자,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비방 중상하자, 상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적대적 행위 하지 말자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집권 주체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우리 국내에 일관되게 지금 관통이 돼야 되고 이분들은 물론 그런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당위적인 부분을 내세워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표현의 자유가 우리 연천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 전 국민에게 너무나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불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제한을 해야 되고 사실은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위협이 제기가 되니까 바로 경찰력이 이제 투입됐다는 그 과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정부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좀 과거 사례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김경리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